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미 원장입니다. 이번 주제는 중년 처진 눈인데요.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으시죠. 상안검 수술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눈썹화 거상을 수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답이 정해진 문제가 아니고 케이스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한 사람을 한쪽은 상안검하고 한쪽은 눈썹화 거상해서 비교하면 좋겠지만 그런 수술을 시도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한테 실험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수술하기 전에 본인이 이제 최선의 선택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어렵고, 의사마다도 선호하는 수술이나 생각들이 달라서 추천해주는 수술 방법도 다르실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담을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어디는 상안검을 하라고 그러고 어디는 눈썹화 거상을 하라고 그러고 이제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죠. 일단 중요한 점은 본인도 좀 정보를 얻으셔야 되고, 제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의사도 찾으실 때 또는 상담을 하실 때는 의사의 어떤 선호도가 반영되는 그런 수술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안검만 위주로 하는 병원, 눈썹화 거상만 위주로 하는 병원을 가시면 안 되고, 골고루 하는 병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상안검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눈썹화 거상을 해주는 그런 환자의 딱 베스트, 제일 좋은 수술을 추천해주고 하고 있는 그런 병원에 가셔야지 본인한테 딱 맞는 수술을 추천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기호, 흉터 부분이라던가 쌍꺼풀 두께라던가 이런 부분이 이제 반영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돼야 하겠지만, 어떤 다른 변수들, 의사의 어떤 선호도라든지 아니면 상담 실장의 어떤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진 눈을 상안검 수술로 해결해 드린 분들, 그 다음에 눈썹화 거상으로 해결해 드린 분들을 골고루 보여드릴 것이고요. 먼저 간략하게 이제 나눠보자면, 상안검 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은 이제 쌍꺼풀이 전혀 없는 분들, 안검 하수가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은 상안검 수술을 하시는 게 좋아요. 피부가 두툼한데 쌍꺼풀 수술을 너무 크게 하거나 진하게 하면 이상이 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피부가 두툼한데 처져 있잖아요, 중년분들은. 그러면 또 더 두툼해 보이게 돼 있어요. 그거는 눈썹화 거상으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수술을 해야만 가벼워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경우는 상안검 수술이 더 적합하다고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눈썹화 거상 수술이 더 적합한 경우는 피부가 좀 두툼하신 분, 그 다음에 눈과 눈썹 사이가 거리가 먼 분, 예전에 이제 쌍꺼풀 수술을 했거나 본인 쌍꺼풀이 있으신 분, 그러니까 쌍꺼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 괜찮았었는데 얇아진 분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분들이 이제 눈썹화 거상 수술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 케이스 보면서 이제 어떤 분에게 어떤 수술을 해서 어떻게 처진 눈을 해결해 드렸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눈썹화 거상 해드린 분들이 먼저 나오는데요. 40대 후반의 여성분이신데 쌍꺼풀이 본인 쌍꺼풀이에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예쁜 쌍꺼풀이었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20대 때는 아주 지금 이것보다 컸을 테니까 훨씬 예쁘고 손댈 게 없는 눈 수술을 평생 안 해도 될 것만 같은 그런 눈이셨을 것 같은데, 세월은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처져버린 거죠. 쌍꺼풀이 얇아진 거고 눈 위도 살짝 꺼지셨고, 처진 눈 해결하러 오셨는데, 쌍꺼풀이 처졌다고 해서 쌍꺼풀을 올려버리면 어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꺼진 부분 이런 게 해결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눈썹화 거상을 보내드렸고, 이분은 그걸 받아들이셔서 눈썹화 거상을 좀 이른 나이에 해서 처진 피부를 올려드렸고, 그래서 이제 쌍꺼풀 위에 이렇게 처져 보이던 두툼한 피부가 없어졌죠. 눈 위에 꺼져 있던 부분도 조금 개선이 되었고, 그래서 눈썹화 거상의 효과를 제대로 봤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다음 분은 좀 더 나이가 있으신 50, 60대 되는 여성분 같은데, 이분도 쌍꺼풀이 이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수술하신 것 같은데, 되어 있는데 특히나 바깥쪽 쌍꺼풀이 좀 이렇게 눌리듯이 처져 있잖아요. 이런 분들, 바깥쪽이 노화가 먼저 오게 돼 있고 바깥쪽만 위주로 처지게 되어 있는데, 눈썹화 거상 수술이 거기를 올리는 수술이에요. 전체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바깥쪽을 위주로 올라가는 수술이라서 이런 분이 딱 눈썹화 거상 하시면 좋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피부가 좀 두툼하시죠? 그리고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좀 먼 사람에 해당되기 때문에 눈썹화 거상이 아주 베스트 초이스가 되겠고, 했을 때 이렇게 좋은 결과, 피부가 좀 더 펴지면서 얇아지는 효과, 그래서 젊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는 쌍꺼풀로 바뀐 그런 케이스였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60대 여성분이신데, 쌍꺼풀이 있지만 이제 바깥쪽이 처진 이런 분이죠. 그래서 눈 위가 꺼져 있기 때문에 눈썹화 거상을 추천해 드렸고, 쌍꺼풀을 전혀 바꾸지 않기 때문에 수술 결과가 쌍꺼풀을 바꾸는 상안검 수술에 비해서 훨씬 더 자연스럽다 라고 볼 수 있죠. 다음 케이스도 이제 물론 쌍꺼풀이 좀 달라서 자연유착법으로 찝어드렸지만, 그걸 이제 상안검 수술을 했다고 보긴 어렵고, 이제 눈썹화 거상으로 처진 피부를 올려서 눈과 눈썹 사이가 거리가 멀고 피부가 좀 두툼하시잖아요. 그래서 두툼한데 처져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눈썹화 거상을 하셔야 들리는 효과가 나는 이제 그런 좋은 효과를 봤던 그런 분이 되겠고요. 다음 케이스도 자연유착법도 했지만 그거는 쌍꺼풀 비대칭 때문에 하신 거고, 처져 있는 피부는 눈썹화 거상으로 당겨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뒤쪽 쌍꺼풀이 이렇게 잘 올라가서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쌍꺼풀이 커지는 인아웃 라인의 형태의 쌍꺼풀, 젊은 사람들 형태의 쌍꺼풀로 다시 회복시켜드린 그런 케이스였고요. 다음 분들부터는 이제 상안검 수술을 해드린 분들이 나오는데요. 이 50대 여성분의 경우에는 쌍꺼풀이 전혀 없죠. 그리고 안검 하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은 이제 뭐 처진 피부를 이제 쌍꺼풀 수술을,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이라는 거는 피부를 접는 수술인 거죠. 접으면서 이제 물론 남는 피부도 조금 절제는 하지만 어찌됐든 접는 효과가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안검 수술을 통해서 안검 하수 교정과 쌍꺼풀 수술을 통해서 처진 피부를 해결해 드렸던 분들이고, 이분은 이제 쌍꺼풀이 모양이 괜찮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또 처지신다면 그 다음에 이제 눈썹화 거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상안검 수술이 더 필요했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상안검 수술을 하면 눈이 인상이 세진다, 뭐 그런 선입견들이 좀 있으신데, 너무 두껍지 않게 적당한 두께의 쌍꺼풀을 하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안검 수술의 대상 중에 이제 피부가 좀 얇은 분들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도 피부가 얇은 편이기 때문에 상안검 수술을 적당한 두께로 했을 때 전혀 세 보이진 않고, 아직 좀 부어있지만 어색한 부분이 약간은 있지만 세 보이진 않고 자연스러운 이제 쌍꺼풀을 만들어드린 그런 케이스였고요. 다음 분의 경우는 이제 상안검 재수술을 해드린 분이 되겠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이 돼 있고 이제 뒤가 약간 처졌는데, 이분은 사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하실 수 있는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상안검 재수술을 할 수도 있었고 눈썹화 거상을 할 수도 있었던 케이스였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환자분의 기호가 반영된 거죠. 눈썹 밑에 흉터 또는 자국이 조금이라도 남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다 괜찮은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환자의 기호를 반영해서 이제 상안검 재수술로 라인을 올려드린 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근데 흔치는 않아요. 보통은 어떤 한 가지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경우라서 제가 이제 강력하게 한 가지를 추천드리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두 가지 다 가능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아무튼 상안검 재수술로 라인을 올려드렸던 분이 되겠고요. 남자분들도 이제 보여드릴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한 케이스씩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눈썹화 거상을 해드린 분이 되겠는데, 쌍꺼풀이 이렇게 이제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밑으로 들춰보면 속쌍꺼풀이 있는 분이셨어요. 젊을 때는 눈이 이렇게 좀 더 컸고 처져 보이지 않으셨는데 60 가까이 되시면서 처지니까 눈이 이제 작아지시고 쌍꺼풀이 완전히 없어 보이게 되시는 거죠. 이분께는 눈썹화 거상을 권해드렸고, 피부도 두툼하시고 눈과 눈썹 사이 거리도 머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쌍꺼풀은 건드리지 않고 눈썹 처진 피부만 올렸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왔고, 눈 크기가 좀 더 커지고 빛도 좀 반사되죠. 수술 전에는 전혀 빛이 조명이 반사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 젊었을 때의 눈 모양으로 이렇게 회복시켜드린 분이 되겠고,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눈썹을 그리거나 이렇게 문신 같은 걸 하는 걸 좀 꺼려 하시잖아요. 그래서 눈썹에 숱이 좀 이렇게 있는 분들의 경우에 눈썹화 거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흉터가 더 가려지고 화장을 하실 게 아니니까, 문신을 하실 것도 아니고, 눈썹이 횡하신 분들은 눈썹화 거상 하기가 좀 그렇죠. 그 부분도 이제 수술 방법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되겠고요. 마지막 케이스는 남자분은 상안검 수술을 해드린 분이 되겠는데요. 이분은 상안검 수술을 해드린 이유는 물론 쌍꺼풀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안검 하수가 심하기 때문에 눈썹을 막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들고 계시잖아요. 눈이 잘 안 떠져서 이마로 눈을 뜨고 계신 이런 분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눈썹화 거상으로는 별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상안검 수술을 하면서 눈매 교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남자분의 경우에는 상안검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어색하거나 뭐 인상이 세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 대부분 이제 속쌍꺼풀 비슷하게 하더라도 아주 얇은 쌍꺼풀을 하시기 때문에 쌍꺼풀이 별로 보이지 않으면 그게 뭐 어색해 보이거나 인상이 세 보일 일이 전혀 없죠. 남자분들은, 그리고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눈썹을 그리거나 화장을 하거나 뭐 문신을 잘 안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자국이 있는 게 좀 더 여자분들보다 좀 더 조심스럽죠. 그래서 상안검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전형적으로 상안검을 해야 될 케이스였고, 상안검 수술로 좋은 결과를 냈던, 그래서 이마를 이제 안 쓰게 되셔서 눈을 굉장히 편안하게 뜨시죠. 이런 남자분들은 상안검을 좀 더 하셔도 괜찮다, 여자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조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여러 번 분류도 하고 이런 경우 상안검, 눈썹화 거상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결국 상담을 해보면 그거를 제대로 내가 이걸 하는 게 유리하거나 이걸 해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제대로 해서 오시는 분은 거의 잘 없어요. 그게 어렵나 봐요. 본인 상태를 본인이 정확히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피부 두께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굉장히 고려해야 되니까, 실제로 수술을 많이 해보고 결과를 내보고, 어떻게 보면 저도 시행착오도 겪은 거죠. 예전에는 환자분들의 말에 휘둘려서 잘못된 수술을
수술 방법을 하기도 한 적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시행착오 없이 어떤 가장 베스트한 해결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정보는 참고하시되 잘 모르시겠으면 결국에는 오셔서 상담을 해야 수술 방법이 결정되고 제가 추천을 해 드리니까 본인의 어떤 기호나 어떤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되 그것을 또 너무 강력하게 또 고집하다 보면 또 잘못된 방법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기호도 말씀하시되 의사의 어떤 전문가의 추천도 좀 들어보시고 왜 그런지 왜 이 방법이 나은지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거울을 보면서 내 상태를 같이 보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